네, 안녕하십니까. 그 주식시장 중간 점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해외 기업들 위주 또는 이제 매크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괴리가 나타난 게, 미국의 S&P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신고가가 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뭐 델타 변이다 또는 뭐 아니면 테이퍼링이다, 이제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 지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주식시장의 등락을 결정하는지를 보시면, 사실 이 자료에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경기 모멘텀이 어떤지, 유동성, 밸류에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나갈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외국인이 얼만큼 더 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좋은 전략은 사야 될 돈이 100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오늘 좀 사고, 저희 오늘 좀 샀습니다. 오늘 좀 사고 다음에 또 빠질 때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가의 가격 좋은 매수를 하시면은 또 한두 달 안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좀 그 자료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실적인데, 미국 기업 실적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나왔고, 컨센 대비 이익으로 20% 이상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3분기나 4분기의 이익 조정치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3분기는 약간 이익이 빠져요. 네, 2분기 대비. 그리고 4분기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좋지만 3분기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실적 좋았습니다. 거의 다 나왔고, 실적 좋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얼만큼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는지입니다. 이만큼까지 순이익이 165조까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도 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기대치가 이제 높으니까 거기 비해서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익 펀더멘탈은 뭐 상당히 강한 수준,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경기 모멘텀이죠. 지금 이제 좀 빠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이제 PMI, 제조업 PMI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두 달간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높았어요. 65,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과거에도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유지해도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테이퍼링을 땡기면 어떡하지? 긴축을 빨리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방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이 조금 뒤늦게 걱정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런 경기 지표까지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테이퍼링을 땡기기는 좀 어려운 거죠, 적어도. 그래서 그냥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중에서 경기 둔화는 지금 3분기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3분기에 주식시장이 슬로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경기에 대한 예측치는 이미 좀 둔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거의 0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믹 데이터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위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쇼크가 나오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느 정도 그 바닥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기 둔화는 많이 좀 예측하고 있던 거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아직 여전히 좋고, 한국 수출이 좋은 거를 보면은 이게 둔화가 혹시 많이 경기 둔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고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 생산해 가지고 이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은 계속
견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기가 큰 폭의 둔화가 아니라 그냥 모멘텀이 그냥 멈춰 있는 거,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동성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돌려보세요. 그 유동성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서 제일 그 기초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 자금이 얼만큼 풀려 있느냐라는 보면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물가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팁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저희가 보는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여기 조그맣지만은 보시면 마이너스 1.04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채로 간다? 국채를 갖고 미국 국채 10년물을 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1%씩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금 들고 있다? 그러면은 2.5%.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물가라고. 2.5%씩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채권 사겠습니까? 안 살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주식. 여기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실질 자산에서 나오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은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거지 돈을 시장에서 빼는 건 아니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유동성은 풍부하고 반면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이제 2년 후에 2022년 말 이때는 약간씩 올라오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직 많이 남았고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주가가 빠질 것 같죠. 첫 해만 빠져요. 아니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만 빠져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하는 이 구간 동안에 주가는 항상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40년 평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딴지거실 일이 전혀 없고요. 언제 빠지냐? 여기서 국채 금리나 이 금리가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먼저 빠지죠. 네.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임계치는 2% 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점 지금 2%대 있죠? 이게 2% 후반까지 가려면은 아직 멀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유동성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면은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미국 시장은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너무 올랐는데 아직도 더 싸졌어요. 연초보다. 왜 그러냐면 그 S&P 500은 31%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고가인데 기업이익은 41%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초보다 이익이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증가했으니까 PR이 더 싸진 거죠. 예. 그래서 20배.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게 아니다. 한국 지수 연초에 진짜 엄청난 자금들이 몰렸죠. 그러다가 지금 좀 약간 일시적으로 비쌌던 것들도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3분기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주시장이. 네,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지금 쉬는 과정이고 이미. 그리고 3,100을 깨진 않을 것 같은데 깨면은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 찬스입니다. 네, 저가 매수 찬스. 그래서 뭘 사느냐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형주는 빠지면 사야겠죠. 네, 대형주는 빠지면 사야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 아까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종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약간 성장주 쪽 이쪽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뭐 2주 전 또는 뭐 3주 전에 그 굉장히 유튜브 프로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드로만 대체를 하겠지만 이런 거죠. 이런 거 성장주 중에서 이런 거 빠지면은 그냥 주워 담아야죠. 줍줍입니다. 인터넷 잘 빠질 것도 같지도 않지만은 빠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경기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네. 자, 게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엔터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바이오는 제가 계속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CMO가 백신 생산업체 하는 그런 위탁 생산업체로 다 아시죠? 여기는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좀 주춤하지만은 혹시 빠지면은
역시 성장주로서 지금은 성장주에 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경기 둔화했죠. 뭐 기업 이익의 서프라이즈율이 낮아졌죠. 이렇기 때문에 요런 근데 바이오 실적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CMO는 보겠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장주만 가져가면은 이 마켓이 순환매가 강하기 때문에 요런 주식들도 좀 빠지면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목 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변동이 심할 때는 이렇게 적어도 5종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요. 또 이 시장 보다가 또 많이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